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는 개인의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제 의제이고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는 불소수자입니다. 저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나이죠?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제는 차별받는 차별금지법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뚜렷한 의제가 없는 정책 대결도 없는데 여야의 두 주요 후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약자거든요. 약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돼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다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먼저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일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반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 개인 입장도 좀 밝히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예. 지금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예컨대 그중에 이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되는 뭐 이상민 예.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온다면은 저는 찬성 표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죠.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표현도 했었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예. 근데 다만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거의 정신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쟁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뭐 동성애자나 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제 차별을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고 없애 나가야 되는 거는 맞고 예. 근데 예컨대 동성애자를 고용에 있어서 차별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저는 비교적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기회에 있어서 배제하면 안 된다? 저는 합의가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가면 부적절한 특정한 직업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보다 예. 지금 뭐 차별금지법 4개의 뭐 법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 이제 이상민 의원안을 기준으로 놓고 네, 본다면은 제가 화면에 잠시 이상민 의원안을 네, 올렸었는데. 고용과 어떤 뭐 경제적인 거래, 그다음에 뭐 교육 기회, 예. 그리고 어떤 공공 서비스의 이용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적 지향이나 여러 가지 것을 불문하고 예. 그런 것을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받지 않도록 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뭐 좀 광범위한 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더 다른 쟁점들도 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이제 충돌하는 지점에서 예.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예컨대 제재할 것인가 또는 어떤 강도로 제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나 경제활동이나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배제하고 금지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그냥 뭉뚱그려서 차별금지법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하면 너는 차별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논의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앞서 말한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논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이제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간사인데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일방 통과하지 않을 테니까 논의에라도 좀 나서달라.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5대5 동수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이 논의를 시작해보자라는 제안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 뭐 그 논의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 저희는 그래서 이의를 이거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미루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하에 그 표제만 가지고 우리가 아무 쟁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예.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전 논의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우리 대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제일 엉뚱한 말이 뭔가 안 될 때 여당이 야당 탓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야당의 뜻에 맡겨서 뭐 그거를 기다리다 안 된 적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질문했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름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를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은 금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냈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 안에 내용이 예를 들면 지금 학력 및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까지 규정하는 사례 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별을 줄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차별금지법을 한다고 하지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 하실 말씀 있다고는 하셨는데 와서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다 했죠 하고 가는 것 자체도 차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로에서 윤 후보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 분들께서 오셔서 시위를 하셨습니다. 예. 시위하셨을 때 행사장 들어가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 끝까지 듣고 나서 그거 법안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까지도 받고 그 안에서 바로 했던 게 어느 분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님 성함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애인께서 예. 그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핸드폰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해 송원석 의원한테 이거 좀 통과시켜주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아마 그 다음 그런데 행사가 이재명 있더라도 후보는 앞서 이제 어제죠? 안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아까 예. 말씀하신 아마 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도 바로 지난주에 네. 그 단체하고 전혀 예정에 없던 그런 뭐 시위 방문이 있었고 전혀 예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 후속 조치로 의원들이 간담회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뭐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단순 비교하실 건 아니고 아까 저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네. 예. 근데 이거를 딱 단편적으로 잘라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저는 평가하는 게 조금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서울대에서 학생들 강의를 하는 자리였고 뭐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동선은 강의실로 가는 동선이 있었고 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이제 조금 다른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저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와서 예. 저분들의 이제 발언을 들었고 강의가 바로 예정되어 있었고 뭐 늦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다 끝났는지를 묻고 다시 이제 그 강의실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딱 그 세 글자만 따서 이게 마치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뭐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거는 좀뭐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정의당에서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잔인한 미소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장혜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소영 의원님 얘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가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아 말씀하시려는 거 내가 다 했죠. 내가 그러면 다 들은 거죠. 더 이상 그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려는 거 다 들었으니까 저 가겠습니다. 이런 맥락이었습니까? 네, 맞췄냐. 그러니까 그 하려고 했던 얘기가 끝난 거냐라는 취지에서 묻고 예정돼 있었던 강의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영상에 나온 분위기로 보면 아 내가 대선 후보니까 가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다 끝났죠. 저 이제 갈게요. 막 이런 뉘앙스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단체 자체가 사실은 그때 시위했던 단체였기 차별금지법 때문에 제정 연대죠. 그렇죠. 네.
성소수자나 차별금지 반대하는 연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접근하느냐. 느낀 거는 사실 저 영상의 느낌대로 느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도 오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윤 후보가 하는 행동들을 봤고요. 바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전체 시간은 10분여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저희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앞에서 또 기다리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뒤로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 나와서 다시 또 만나고 갔거든요. 어쨌든 들어주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실천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법이 2007년 무렵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차례나 입법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는 실제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입법을 요구하는 거고요. 아까 국민의힘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박강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12월 25일에 여야 동수로 법사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심의하기를 원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럼 허은하 대변인님의 입장은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의힘 공식 그건 입장이 법사위에서 뭡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까 수석 말씀을 대변인께서. 드렸지만 네. 전 수석 대변인이자 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그 법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은 뭐죠? 국민의힘 입장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도요. LGBT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레즈비언이라던가 게이라던가 여튼 바이섹슈얼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당과 찬성하지 않는 당으로 이념적 이 갈라치기라는 단어가 그러네요. 예.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저도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하지만 지금의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엔 찬성할 수 없다라는 지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인 얘기를- 그 중에서도 성적 지향 문제가 성적 지향 제일 문제는 걸린다는 이념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그 뭐 고용 형태까지 차별해 놓고 하는 그건 이제 것들은 정당한 이상민 의원 법안에 네네, 따르면 저는 그게 정당한 조금 이유 더- 없이라는 네.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교육에 따른 또는 전문적 지식, 예를 들어 라이센스나 자격에 따른 뭐 고용이나 급여의 차별은 있겠죠. 차별이라기보다 네네.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있어요. 정당한 네, 이유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약자를 우선시하는 여야가 테이블에서 좀 더 논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면 계속 이상민 의원하고도 논의하겠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아니거든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성소수자 문제가 제일 크고 표심이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여기에 일단 자꾸 입에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툭 터놓고 하면 사실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를 소위에서 논의 시작하자. 그러니까 더는 미루지 말고 예. 이게 예컨대 이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뭐 빼거나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것은 10몇 년 동안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늘 느끼는 것은 서로 자꾸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박광원 위원장께서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현재 저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로 논의를 그러니까 네, 미뤄뒀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하면 그때까지, 된다로 예. 현재 된 그리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했던 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된 바가 없었다면 논의된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그걸 지향하지 그냥, 않습니다. 네, 팩트를 우선은. 말씀드리면은 네. 11월 25일에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의 공개 모두 발언으로 그런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법사위에서도 소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간사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로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도 낸 적 없고 공식 입장도 낸 적이 없고 이 소위를 구성하자는 거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세영 20대 의원님께 진짜 국회, 말씀드리고 19대 싶은 게 국회에서도 본회의가 내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내에 제가 이제 원내 그 지도부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본회의 이후부터는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랑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사실적인 얘기만 하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차별금지법 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또 차별금지에 대한 것과 약자와의 동행하고 자꾸 연결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약자와의 동행과 차별금지법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는 좀 더 단도직 입적으로 제가 여쭤봐서 성소수자들도 일단 약자잖아요. 성소수자가 약자인가요? 사회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 조건에서 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그런데- 말을 좀 그런데 아껴야 될 것 일단 같고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물론 코로나 오늘 아침에도 피해본 저희가 그 분들에게 얘기를 그런 했는데 얘기를 많이 할 때 근데 예. 여기서는 일단 성소수자는 빼놓는 거죠. 이제 빼놓을지 안 빼놓을지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분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했는데 약자의 가이드가 어디까지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보와 메시지라던가 스케줄이 말씀하셨던 약자와 같아야 될 텐데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생각했던 약자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신 지 2, 3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약자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수자나 성- 이민자나 그죠? 그거를 소규모 할지 노동자나. 않을지. 성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가요라고 반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움을 네. 느끼는데 아니 제가 친한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수도 개개인의 있죠. 뭐 네, 그건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우리 그 말씀은 사회에서 더 이상 드리지 우리 않는 게 사회에서 좋겠다. 예컨대 돌아가신 뭐 변희수 하사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고 그게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 그분은 전역 약자죠. 판단이 예. 그 판단이 부당하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용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의 영역 그리고 사회의 영역에서 얘기할 때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지금 일정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에게 들이밀었던 어떤 가이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두 사람을 경험한 거랑 아닌 거랑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약자에 대해서 예, 한번 또 약자 여쭤보도록 저희는 하고요. 그 약자라는 것을 아직 그렇게 가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약자를 말씀드리기가 그럼 개개인한테 어렵겠습니다. 다 약자인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저희는 저도- 코로나 피해자들을 약자로 우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약자와의 동행의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보시면 저희가 음. 생각하는 약자가 누군지 보시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는 약자입니다. 저도 약자입니다. 팀에서도 약자고. 네, 여기서도 약자입니다. 아니 강자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다 두 분이 선별적인 강자고. 선별적인 약자 뭐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네요. 알겠습니다.